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계산 문제,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양도 차익을 묻는 문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일반적인 상가가 나왔을 때보다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요, 먼저 숫자를 갖다가 간략하게 쓰는 법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단위를 100만 단위로 쓸 겁니다. 따라서 1억 5,365만 120원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153을 갖다가 크게 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작게 적으면은 우리가 공간을 갖다가 적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153 어떤 경우에는 이게 000 전부 다 1억 5,3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153만 쓰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갖다가 적을 수가 있죠. 따라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100만 단위로 이렇게 적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표 있죠. 양도가액에서 과세표준까지는 반드시 무조건 암기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암기예요.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묻는 두 번째 문제, 고가주택 문제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죠. 요 틀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착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대부분 환산 취득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비과세 이 문제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산 취득가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비과세를 발라내는 작업, 2단계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양도 차익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1주택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1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상가 또는 토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묻고 있으니까 99%는 환산 취득가액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물어볼 거고 1주택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가주택이 나올 겁니다. 이건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은 고가주택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는요, 1차적으로 환산 취득가액, 똑같이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 비과세 발라내는 작업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제일 먼저 문제를 봤을 때 양도 차익을 묻는구나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1주택인가 노냐 예스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했답니다.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첫 번째 문제 파악 순서, 양도 차익을 묻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구나. 그런데 양도차익을 물어보면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걸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죠. 1세대 1주택이랍니다.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확인할 거는요, 고가주택이냐 12억 초과하냐, 양도가액이 12억 초과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죠. 자,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있죠. 우리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제일 1순위가 실질 거래가액이에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양도 취득가액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15억이 주어졌죠. 따라서 12억을 초과하죠. 고가주택이죠. 그럼 이 고가주택은 그렇죠, 비과세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취득가액을 보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순서가 있죠.
사감 선생이 환기하러 왔다. 창문을 환기하러 왔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 순서대로 취득가액은 결정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감 선생을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뭡니까?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추측이 탁 돼야 돼요. 그러면은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도가액. 이건 확정됐죠? 15억.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전부 다 있죠? 그래서 이미 계산은 끝난 겁니다. 1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자. 그러면은 50% 7억 5천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죠. 마지막에는 비교를 해야 돼요. 둘 중 큰 금액. 따라서 이거는 1,700이니까 이 문제는 이게 아닐 가능성이 있겠고 비교를 하면은 요 금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크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해보시죠. 환산가액, 먼저 취득가액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이 공식, 이거는 이 앞편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양도가액 15, 이거 뭡니까? 실질 거래가액이죠.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6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그러면 7억 5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걸 안 해도 여기서 이 단계에서 바로 촥 계산할 수 있어요. 숙달 되면요. 그래서 7억 5천이 1차적으로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구해가지고 이걸 합쳐야 되죠. 그래서 자 등기자산은 기준시가 곱하기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항상 조심하실 것.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곱하기 3% 9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합칩시다. 환산 취득가액 7억 5천. 필요경비 계산 공제 900만 원, 7억 5천 900만 원.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친 금액이 1,700, 1,700입니까? 1,400 아니었나? 1,700. 죄송합니다. 자, 1,700이죠. 자, 그래서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요게 7억 5천 9백이 환산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플하죠. 자, 양도가액 15억, 환산 취득가액 뭡니까? 7억 5,900. 그러면 양도차익이 7억 4,100만 원. 이렇게 보고 시험 문제 지문을 딱 보면은 이게 희한하게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찍고 나가면은 이 문제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실거주 목적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2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아라. 그러면은 비과세 해줄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있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은 이건 고가주택이다.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다. 부자들까지도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면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12억까지는 오케이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12억 초과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발라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주택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이건 12억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된다. 따라서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봅시다. 양도차익이 얼마였죠? 죄송합니다. 개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식은 이렇습니다. 발라내는 작업은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우리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는 15억에 팔았습니다. 양도가액 15억이죠.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12억에서 15억, 3억은 과세를 한다 돼 있죠. 따라서 요 파트가 바로 과세되는 파트죠. 그러면 15억 전체 양도 금액 중에서 이 과세되는 3억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우리가 발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양도가액 15억, 양도가액 15억. 그러면 3억이
요건 3억이 나오죠? 전체 양도가액 15억 중에서 3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 차익을 세금을 매기겠다. 자,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세요. 15억이죠. 양도가액이 따라서 고가주택이죠. 그리고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초과한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했죠. 그죠?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이제 발라내는 작업입니다. 양도차익이 아까 7억 4,100. 제가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100만 단위니까 7억 4,100. 양도가액이 15억이죠. 15억. 양도가액 15억 마이너스 12억 하면은 3억이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억 4,82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 고가주택 발라내는 거, 요거는 요 개념을 아시면 된다, 그죠? 요 개념, 그죠?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접근 반드시 1세대 1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그러면은 환산 가액만 잘 구하시면 되고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99% 고가주택입니다. 따라서 먼저 환산가액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12억 초과분 과세 부분 발라내는 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요 다른 문제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만 보십시오. 이 문제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문제예요. 이 문제 한 문제만 마르고 닳도록 보시고 그리고 상가 문제 두 문제 있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두 문제만 마르고 닳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을 묻는 문제는 세 문제만 열심히 푸시고 만약 이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해서 다르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실전에서 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만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